석유화학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전남 광양항. 광양항을 둘러싸고 국가산업단지가 몰려있는 만큼 공장과 접해 있는 연안은 수온과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때문에 수중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 등 환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탁하고 부유물이 많은 바닷속. 수중은 채 1m 앞도 분간하기 힘들다. 생명체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퇴적토에서 발암성 물질인 PAH가 검출됐다는 점이다. PAH는 2개 이상의 벤젠 고리를 가진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를 이룬다. 특히 벤조피렌 등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중화학산업단지의 원료 물질인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울 때, 그리고 그 부산물로 발생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퇴적토에 쌓인 PAH가 먹이사슬의 고리를 타고 사람에게 전달될 경우다. 육각고리 형태의 PAH는 인간 DNA의 복제 과정에 관여한다. 사람 몸에 축적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는 DNA 나선 구조에 끼어들어 변형된 DNA를 복제시킨다. 이는 암 발생의 한 원인이 된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광양항의 PAH 농도에 주목했다.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되는데 PAH의 농도는 더 높아지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이다. 광양만의 퇴적토를 체제 분석해온 연구팀은 이 속에 PAH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광양 엔시스와 여수안으로 이름 붙여진 2종의 바다 미생물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오염이 많은 곳에서 분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염 물질이 있을 경우 이 오염 물질에 적응된 미생물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양 엔시스는 어떻게 PAH를 분해하는 것일까? 먼저 일반 장내 세균을 PAH에 노출시켰다. 처음에는 움직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100분 뒤 일반 장내 세균의 움직임이 둔화됐다. 이번에는 PAH에 광양 엔시스를 노출시켰다. 활발한 운동성을 보이는 광양 엔시스. 시간이 지나자 광양 엔시스는 PAH 주변으로 몰려들어 분해하기 시작한다. 광양 엔시스는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 PAH에 산소를 붙인다. 취약한 육각고리에 산소가 붙게 되면 PAH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발암물질 PAH 고리도 미생물에 의해 자연으로 환원된다. 광양 엔시스는 국내 연구진이 발견해 보고한 미생물 중 최상위 분류군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부가 가치성 원료를 생산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높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간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독물질도 함께 얻었다. 미생물은 그 유독물질을 분해해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자연이 가진 정화 능력, 그것은 미생물의 능력이다. 지난 1995년 여수 소리도 해역에선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태풍에 자초된 시프린스호에서 원유 등 5천여 톤의 기름이 유출됐다. 기름띠는 소리도 주변 200km 해역까지 흘러나갔고 수많은 어장과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 사고 후 만 10년. 생물체력으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던 바다는 어떻게 변했을까? 바다는 서서히 회복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어린 산호초들의 눈길을 끌고 물살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초들 사이로는 물고기들의 유영이 쉽게 목격되기도 한다. 자연에는 정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정화 능력을 벗어난 심각한 오염은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고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금오도 연목해안.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해마다 사고 지역의 변화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중과는 달리 이곳은 오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기름띠가 아직 남아 있네요. 이런 암반이나 그 좀 단단한 흙 같은 쪽에는 아직도 이 손으로 파도 나올 정도의 기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의 흔적. 그러나 자연에 의한 치유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시프린트 현장도 그 사고 10년 전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강한 파도가 치면서 그 검은 그 기름 파도가 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이렇게 덮쳤고요. 그 기름들이 이 밑에 있는 이런 그 암반 이런 데 갇히면서 아직까지도 그 분해되지 않고 이 검은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 손으로 방제한 지역과 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을 저희가 같이 가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그 직접 그 손을 대서 했던 그 방제 지역보다 그 자연 상태로 놔뒀던 지역이 더 빨리 그 복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소리도 바다에서는 사고 당시 유출된 원인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지구상에 생기는 모든 물질에는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프린소호 사고 당시 소리도 일대에는 석유 미생물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석유 미생물이 10,000배 이상 급속도로 증식했던 것이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사고 지점에 오염된 퇴적토에서 석유 미생물을 분리해냈다. 이 미생물은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를 분해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석유 미생물은 탄소 덩어리인 석유 고리에 산소를 붙이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통해 석유 분자 고리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 김상진 박사팀은 이 석유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유류 제거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다에 이 유류 제거제를 쓸 수는 없다. 해양에서는 그 모든 그 해양 오염 방지법에 의해서 해양 오염을 이제 처리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제약이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그 해양 유류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그 생물체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방법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생물학적 정화 기술을 도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죠.